파워포기라고 하면 그림책에서 이렇게 장면이 일어서는 걸 파워포기라고 하죠.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하게 하는 거는 이제 종이를 붙이는 방식이고요. 또 하나는 종이 한 장을 오려가지고 세우는 기법이 있거든요. 그 두 가지 기법이 가장 기본이고 그 외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그 다양한 기법들을 응용해가지고 가는 이제 복잡한 기법들이 다시 나오고 있죠. 파워북은 사실 이 펼쳐놓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와 해요. 거기서 오는 매력이 있고요. 그리고 영상을 가지고 모니터에서 보여주는데 그 영상을 열심히 보시면서 움직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감탄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재미가 있다? 그래서 예전에는 이 파워북이 어떤 데서는 토요 분류를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장난감과 책의 하나의 경계선상에 있는, 그래서 토이북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, 그래서 하나의 책이지만 하나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책, 그게 하나의 파워북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이 책은 1932년에 나온 피노키오 파워북이에요. 여기 보시면 파법이가 적혀 있죠. 파법인 용어 최초 사용한 책입니다. 책을 넘겼을 때 스스로 이어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 손에 의해서 조작을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. 그런데 1930년대 오면 스스로 이어 쓰게 되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각도에서든지 책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. 파급 장면은. 이게 하나의 큰 이제 발전을 이루게 된 거죠. 안녕하세요. 저는 파워북을 수집하는 배용태입니다. 제가 수집하는 거는 이제 현대 파워북보다는 1900년대 말부터 1980년대까지 나온 빈티지 파워북을 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1930년대 그리고 1960년대가 메인이죠. 사실 현대 파워북 기준으로 보면 사실 옛날 파워북들이 그렇게 화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. 근데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쿠바스타의 대형 파워북을 보면 이렇게 큰 파워북이 있구나, 이렇게 크게 만든 게 있구나 하는 하나의 그 놀라움을 표시하는 것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빈티지 책에서 가질 수 있는 색감이거든요. 그러니까 현대 그림책에서 할 수 없는,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빈티지한 색감에 사람들이 좀 많이 감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 책은 제가 빈티지 처음으로 산 빈티지 파워북이에요. 그러니까 일본 배우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, 거기서 매력이었던 게 뭐였냐면 이 표지를 탭을 당기면 이렇게 바뀌는 장면. 이 장면이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아주 약간 빈티지한 색감들, 그리고 안을 보면 이렇게 실로 재본되어 있고,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대를 대표하는 팝업 작가인데 쿠바소타라고 그 체코의 주요 이제 수출품 중에 하나였었어요. 그 정도 굉장히 많이 판매했던 책이고요.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하죠. (19세기에) 보면 다양한 파워북이 좀 나와요. 그러니까 1890년대 말 정도 경에 이제 독일에서 사실 제일 먼저 파워북이 많이 만들어졌고, 커팅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게 있어요. 종이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의 다양한 레이어에 의해서 장면을 겹쳐서 보는 게 있고요. 세 개 보이죠? 세 개의 종이를 이렇게 원근법을 이용해가지고 팝업 장면을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소위 현대의 팝업과 좀 틀리게 약간의 커팅 팝업 정도고,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이어서가지고 앞에서만 볼 수 있어요. 이게 이제 19세기 팝업의 특징이거든요.
저희 처음 가게가 책하고 장난감 파는 가게였는데 빈티지 팝업북을 그렇게 팔 생각은 없었어요. 그냥 이렇게 윈도우가 그때는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래서 그 윈도우에다가 빈티지 팝업북을 좀 장식 겸 해놨는데 오시는 분마다 저걸 팔면 안 되냐고. 그래서 아니 못 팔 거 없죠 뭐. 그러면서 이제 팔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원하시는 분 있으면 그때 팔고 또 팔게 되면 다시 또 구하고 그래서 메꾸고 있죠. 이제 앤디 홀이 팝업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.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집이에요 원래는. 그래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진집 101권에 들어있는 책이고요. 그러니까 팝업북 분류하기보다는 사진집으로 분류되어 있어요. 근데 이 팝업 기법이 재밌는 게 좀 많아요. 그래서 팝업 그 수집하는 사람들이 아주 모으고 싶어하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. 아코디언도 넣고요. 이게 종이가 얇아가지고 팝업을 좀 찾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 배경은 다 사진이에요. 그 팩토리에서 찍은 사진들, 가장 많이 알려진 토마토 케찹.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이제 팝업이라는 것 자체가 애들 그림책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하나의 콜렉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작품집에서 자기 작품을 좀 더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고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팝업이라는 걸 이용하기도 하죠. 저희 부부가 다 시인이고요. 저는 이제 시를 쓰다가 그만뒀지만 그리고 전공이 국문학이다 보니까 문학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었죠. 그러니까 책은 떼낼 수 없었던 것 같고 어릴 때부터. 그리고 그 책에 대한 관심이 옛날에는 이제 읽는 책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보는 책을 받겠다는 정도. 엄청 많잖아요 지금. 워낙 읽는 게 아니라 보는 책을 보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책 읽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. 요즘에 아무래도 그렇지.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 위주로 된 책을 많이 보니까 텍스트 있는 거 읽기 힘들지 좀. 힘들지. 그러니까 애를 책 안 읽는다고 막 그랬는데 나도 지금은 30분 이상 집중하기 힘드니까 애들은 뭐 너무 당연히 힘들 것 같아. 지금 생각해보니까. 요즘 소설 짧아지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지. 점점 이유 짧아지는 있어. 거지. 점점 텍스트 짧아지고 딱 인상적이라 딱 몇 줄이 기억에 남는 그런 텍스트. 꼭 소설이 아니라서 시도 마찬가지지. 전체적 한 편이 좋은 것보다는 텍스트 시 구절 몇 줄이 딱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고 텍스트를 이제 소비하는 거지. 자연스럽게 이제 둘 다 원래 이제 문학을 남편도 원래는 이제 문학을 지망했었고 전 지금도 글을 쓰니까 책이 저희 생활하고 뭐랄까 분리되어 있진 않고 특히 책에 관한 얘기 많이 할 때가 이제 남편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구하려고 애썼던 초판본이나 희귀본 같은 게 들어오면 얘기를 더 많이 길게 하거든요. 그리고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책이 매일 입고되니까 책에 관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고요. 이 책 읽고 재밌어가지고 동화하고 그림책 읽게 됐는데 그전에는 소설만 읽다가 보면 참 대단해. 이 책 보면 이게 소설 코너에 꼽혀 있었던 것 같아. 근데 이게 소설 코너예요? 소설 코너에 꼽혀 있었을 것 같아. 독일이 원래 그리고 그런 민담이나 동화 역사가 되게 긴데 그림 동화 이런 것처럼 그런 동화에서 약간 벗어나서 이제 현대적인 약간 모던한 동화? 어른들도 읽을 수 있는 우화 같은 동화. 그러니까 소설 코너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같아. 그 동화라기보다는 어른들 위한 동화. 그러니까 우화 같은 개념으로 이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래서 알게 됐던 책 같아. 그러니까 뭐 짧으면서도 내용이 진짜 상상력이라는 거? 그래, 소설에서 할 수 없는 상상력을 여기서 볼 수 있었다는 거. 짧은 그림책 안에서 그림에서 그걸 또 표현하다 하는 걸 보고는 아 그래 내가 왜 소설만 읽었지? 이제 그림책이다 이런 그림책도 보자. 그래서 그림책 관심 가지게 된 거고 참 그때 보고
충격받았던 책 중에 그래서 아직도 가장 좋았던 책 중에 하나 꼽으라 그러면 이 책 꼽는 것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. 재밌었지. 이 책 진짜 어찌 보면 지금 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책 중에 하나죠. 사실은 한 17년 동안 이제 이 일을 해왔는데도 남편이 이제 뭔가 새로 어떤 자기가 원했던 책을 구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들떠 있고 그럴 때 보면 아 진짜 어떤 이런 책을 찾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소개하고 이런 일들이 남편 천직 같고 이 사람이 정말 이거를 즐거워서 하는구나. 최근에 저희가 한 10년 사이에 관심사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트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글을 좀 쓰고 싶고 이래서 그쪽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책을 구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. 어떤 책 같은 경우는 그 거의 10년 이상 걸려가서 산 것도 있고요. 파워북은 제일 중요한 게 상태거든요. 그 상태 좋고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하고 뭐 그런 걸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시간을 많이 들이죠. 잘 만들었다는 기준은 제가 볼 때 그 표현하고자 하는 걸 잘 표현했을 때 어떤 기법이든 이용해가지고 이 기법이 맞는 그러니까 어떤 신데렐라 얘기했을 때 그 신데렐라 얘기를 잘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팝업 기법을 썼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라 생각해요. 뭐든지 하나 더 좋다는 것보다는 이 애들한테 어쨌든 팝업북도 보여주기 위해서 책을 읽히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애들한테 어떤 어미 전달을 잘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해요. 빈티지 파워북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 단순해요. 그러면 이게 뭐야? 그러면 지나치는 분들이 있을 테고 그 시대를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만들었냐? 그렇게 보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그 가치, 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값을 치르고 사가신 때 그럴 때가 사실 뿌듯한 거죠.